그럼 두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은 베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취미생활이라고 하셔가지고 공부들을 안 하시게 되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몇 가지들을 좀 이해만 하시고 가시면 낚시를 하실 때 훨씬 재밌게 낚시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베스 낚시를 하기 위한 장소, 내가 어디를 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그곳을 찾아내고 또 포인트 선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꼭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낚시를 하실 때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베스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스라는 녀석이 어떤 생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책을 보시면 베스는 뭐 어떻게 생기고 라지마우스 베스가에 뭐 블랙 베스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은 낚시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주 간단한 큰 그림에서 베스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계절별로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낚시를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계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산란을 하게 되고 그 산란 시기에 따라서 베스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베스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그 특정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포인트, 저수지나 수로에서 베스들이 어느 곳에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베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산란 전기. 산란 전기가 지나면 산란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산란기가 지나가게 되면 산란 후기로 갑니다. 산란 후기 이후에 이제 늦봄이 올 거고요. 늦봄이 오면 초여름이 오고요. 한여름에 다다르게 되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겠죠. 이때 우리나라는 갈수기랑 가장 겹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가을이 다가오고 우리 베스 낚시에서 가장 핫한 시기가 또 다가오죠. 초가을이 지나게 되면 기온이 갑작스럽게 차가워지면서 가을 턴오버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물에 이렇게 부유물이 떠오르는 시기, 이때를 가을 턴오버라고 하고요. 이 가을 턴오버가 끝나면 이제 차가운 늦가을의 계절이 오고 이제 드디어 우리 베스 낚시꾼들에게는 가장 힘든 계절인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이 겨울이 지나게 되면 다시 산란 전기로 넘어가는 이 전체 한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계절의 밖에 외부 기온에 따라서 많이 이 패턴들이 조금씩 1월에 하느냐 2월에 하느냐 이런 세세한 차이, 그리고 남과 북 기온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이클을 베스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돌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스는 산란을 할 때는 수온이 약 16도에서 22도 정도가 됐을 때 산란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먹이 활동은 수온이 10도가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하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19에서 27도, 즉 초여름이 늦봄부터 초여름, 한여름, 초가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섭식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건 산란 전기, 즉 베스들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깊은 곳에서 어느 정도 생추어리, 그러니까 즉 깊은 곳에 자기 집에서 얕은 곳으로 올라오기 위한 태동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남쪽에서는 지금 속속들이 빅베스들이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큰 베스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산란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들은 산란이라는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란 때 가장 많은 베스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산란기에는 가장 좋은 패턴은 베스들이 깊은 곳에서 산란터까지 빠르게, 즉 깊은 곳이라고 하면 저수지의 경우에는 가장 깊은 곳은 어딜까요? 저수지에서 가장 깊은 곳은 뚝방, 제방이 있는 곳이 가장 깊은 곳이고요. 제방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산란터가 있는 곳으로 아마도 지금쯤이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서서히 움직여가고 있을 거고, 베스들이 산란하기 위한 산란터는 바닥이 자갈밭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베스들도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먹이들을 섭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스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베스가 있을 만한 곳을 우리가 선정해야 하는지를 좀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베스의 일생, 베스의 섭식 활동이나 온도,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사이클로 베스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낚시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셔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낚시를 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 낚시를 하실 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장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비싼 장비, 저가 장비를 비교했을 때 비싼 장비를 산다고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저가 장비라고 해서 적게 잡히는 건 아니에요. 베스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장비는 도구일 뿐이지 고기를 잘 잡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장비 얘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앞선 베스가 어디에 있고 베스가 어떤 형태로 사이클을 돌고 섭식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우리는 베스가 없는 곳에 200만원, 300만원짜리의 루어를 던져도 베스가 없으면 결국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거 베스 낚시는 베스가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가 장비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저는 비싼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주 고가 100만 원이 넘는 낚싯대와 5만 원 미만 2, 3만 원짜리 정말 아주 초보자분들 또는 접대용으로 사용하실 용도로 많이 쓰시는 그런 낚싯대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게 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약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위아래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국산 낚싯대도 요새 10만 원 위아래 선에서는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릴 같은 경우에도 국산 릴들이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도요사 같은 경우에는 릴의 완성도라든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고 또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릴을 사용하실 때는 관리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고장도 잘 나는데 그런 면에서는 AS도 잘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스피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베이트 장비보다는 좀 더 가벼운 루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고 또 그 이유가 대한민국 특히나 수도권 안에 있는 낚시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필드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고기를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작고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웜을 사용하는 게 꽝치는 확률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는 처음에는 스피닝 장비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재미가 더 느끼시게 돼요. 대부분의 처음 낚시를 하실 때는 웜낚시를 굉장히 지루해들 하세요. 초보자분들은. 웜낚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던져놓고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초보자분들은 처음 하실 때는 무조건 두서너 달 정도는 무조건 웜으로 낚시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베이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스피닝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기가 뭐다? 산란 전기다. 산란 전기에는 베스들이 산란터로 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한다? 베스들이 산란을 할 만한 곳을 찾아야 돼요. 즉 물속 바닥이 자갈이나 돌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되는데 하드베이트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초보자분들께서. 스피닝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웜낚시 자체가 바닥에 가라앉히는 바닥 낚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이 어떤 지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배우셔야 내가 이쪽 지역에 이 바닥이 되어 있고 여기는 모래다, 여기는 돌이다 이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지만 본인께서 노하우도 쌓으시고 낚시하시는 분들께서 노하우도 쌓으시고 또 바닥을 읽으면서 그 지형에 대한 물속 지형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인트 찾는 눈을 가지실 수 있어요.
처음에 낚시를 하실 때는 바닥을 읽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어에 액션을 주고 하는 것들을 배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낚시를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씩 이제 낚시가 재밌어지실 거고요.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 나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답들을 점점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정말로 지금 시기, 딱 이 시기에 맞는 봄철 패턴과 또 이 봄철에 잘 먹히는 루어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거고요. 조만간 빨리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즐거운 얘기들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지우를 좀 재워놓고 조심스럽게 온 거라서 이제 밤 지금 11시인데 저도 이제 좀 자고 또 우리 지우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회에서 만나요.